안녕하세요. 프램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일본의 C19 사태 상황이 보통 일이 아닐 정도로 심각합니다. 언론들과 학자들과 의료진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라고 간절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귀의 경일기로 무시하면서 여행 캠페인과 외식 쿠폰 정책을 확대하고 연기하고 있는 인물이 스가 요시히데입니다. 일본은 3일 현재 하루 신규 확진자가 2,513명이 나오고 있으며 불행한 일을 당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27명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도쿄도는 연속으로 500명대를 넘기면서 누적 확진자가 15만 6,676명을 기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의료 체제가 붕괴가 되어서 일반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와 수술을 못 받는 일까지 생기고 있는 지경입니다. 특히 의료 종사자들의 피로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퇴직 등으로 병원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 최초의 C19 전문 병원으로 지정된 오사카시의 병원에서는 지난 6월부터 10월 말까지 의사 4명과 간호사 14명을 포함한 25명의 직원들이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일단 병원은 암, 뇌질환 등의 일반 의료들을 잠정 중단하는 긴급 조치를 취하면서 C19 환자들을 받고는 있습니다. 이런 의료 붕괴가 일본 전역에서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야당이나 언론에서는 여행 캠페인과 외식 쿠폰 정책 등은 잠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가는 중단하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앞으로도 계속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현실은 감염 폭발과 의료 붕괴인데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는 일부 전파가 이루어질지라도 지금 여행을 자제하면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준다. 라면서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차기 국회 개원일인 2021년 1월 18일까지 C19가 잡히지 않는다면 정권 차원의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미 시게루 일본 정부 C19 분과회 회장도 지금 상황은 통제 불가능한 위기이다. 빨리 여행 캠페인을 중단해야 한다. 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나카가와 도시오 일본 의사회 회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C19 환자 급증으로 암과 심질환, 뇌졸중 등 통상 의료 수용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미 일본의 의료 체계는 무너지고 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뭐 이래도 스가는 여행 캠페인을 내년까지 연장하겠다. 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19는 폭발하고 있다. 스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일본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가고 있다. 인팔 작전의 무타구치 렌야이다. 라고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베 대학의 이와타 겐타로 교수는 스가 총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고투 여행 캠페인과 외식 쿠폰 정책을 펼치는 것은 정말 무모하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지금 이런 상황은 일본 군대를 그대로 사지에 몰아넣은 최악의 작전이었던 인팔 작전과 동일하다고 강력한 펀치를 날렸습니다. 이와타 겐타로 교수는 일본에서 유명한 전염병 전문가로서 지난번 공주 크루즈에 C19가 발생했을 때 선내로 직접 투입되기를 자처한 인물입니다. 인팔 작전은 세계 2차 대전 중이었던 1944년 3월부터 6월 말까지 버마와 인도 국경 지역에서 벌어진 일본군의 역대 최악의 작전입니다. 인팔은 국경선 인도 측에 있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인팔은 연합군이 중국으로 보내는 보급로의 핵심 도시이기 때문에 일본군은 이곳을 점령해서 중국 혁명군과 연합군까지 몰아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때에 그 유명한 무타구치 레냐가 15군 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일본군 10만 명을 이끌고 말도 안 되는 인팔 작전을 밀어붙이게 됩니다. 이 당시 무타구치 레냐는 정말 입에 나오는 대로 작전을 짭니다. 보급품이 부족하면 전투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챙기면 충분하다. 포탄은 자동차 대신에 소가 싣고 가다가 포탄을 다 쓰면 소를 잡아먹으면 된다. 라는 식입니다. 그런데 막상 한 곳을 이기고 적지를 뒤져보니 보급품이 하나도 없고 포탄 싣고 가던 소는 넘어지고 도망가고 굶어 죽는 판에 엉망이 되어버린 식입니다.
그리고 최대의 명언은 일본인은 원래 초식 동물이니 가다가 길가에 난 풀을 뜯어먹으며 진격하면 된다 라고 한 말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작전과 주장을 하는 무타구치 렌야에게 작전 승인을 내려준 인물은 도조 히데키인데 당시의 총리였으며 육군 대장 출신이었습니다. 작전의 내용과 전략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목욕탕에서 떼미느라고 바빠서 귀찮아하면서 결제해줬다고 해서 목욕탕 결제로 유명합니다. 도조 히데키는 진주만의 미군 함대 기지를 기습 공격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무타구치 렌야는 중일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인팔작전은 도조 히데키의 목욕탕 결제와 무타구치 렌야의 막 나가는 무개념으로 3만여 명의 전사자와 3만 명의 부상자로 완전히 엉망진창 패전으로 만들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 군인들에게 엄청난 희생을 가지고 왔고 결과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의 패전을 앞당기게 한 인팔작전의 두 전범들은 재판에 서게 됩니다. 조금의 상식만 있어도 말도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전쟁을 일으킨 두 사람은 성전을 무사히 치루었다. 대일본 만세를 외치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가뿐하게 2년 정도 징역을 살고 나와서 야스쿠니 신사의 영웅으로 모셔진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본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투 트래블이 고투 C19가 되어버렸으니 일본도 조만간 밀라노와 뉴욕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고는 학자의 양심이고 의료진들의 간곡한 부탁인데도 외면하는 스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아베가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해 C19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서 인팔 작전의 무타구치 렌야이냐 라는 원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아베가 가고 나니 스가가 인팔 작전의 사령관이 되어서 일본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일본의 현재 상황에서 회식용 마스크가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입만 살짝 가리는 형태의 천인데 밥 먹을 때에는 먼저 후 불어서 마스크를 공중에 살짝 띄우고 그 틈에 음식을 먹는 형태입니다. 씹을 때에는 자동으로 커튼이 내려오는 방식인 거죠. 일본 정부가 방역보다는 외식이나 회식을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도 관심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고 마시고 놀다가 C19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가는 인팔 작전의 어리버리한 무타구치일까요? 도조 히데키일까요? 둘 중에 한 명은 확실합니다. 주한 잠수함 세척 건조 프로젝트가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4월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해군이 사용한 1,400톤 급잠수함 세척을 수주셨습니다. 이 당시 계약금은 1조 1,620억 원이었고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에 2026년 3월까지 잠수함을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같은 잠수함 세척을 대우조선해양에 요청했고 대우조선해양은 이 계약을 수주해 지금까지 2척을 인도한 상태입니다. 남은 한 척 그 노래만 인도할 예정이죠. 그러니까 이번이 두 번째 수주인 겁니다. 그런데 외신들은 대우조선해양이 작년에 2차 수주를 한 이후 프로젝트 진행이 정지된 상태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프랑스 경제지 인나 트리뷴은 작년에 대우조선해양과 인도네시아가 맺은 10억 달러 규모의 잠수함 세척 건조 계약이 취소된 것 아니냐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과거 현대중공업 사건을 들먹이며 3집을 잡아 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문제의 사건은 2011년 발생했습니다. 2007년 현대중공업은 독일 티센크루프 의원 자재를 사용해 1,800톤 급잠수함 소난 유람을 건조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우리 해군에 인도됐는데 이후 2011년 해군은 잠수함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린다고 방사청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설 결과 독일산 원자재 부품이 제조 과정에서 파손됐다는 게 밝혀졌고 방사청은 현대중공업과 티센크루프에게 배상금 200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사건을 들먹였습니다. 뭘 믿고 한국 잠수함을 사귀냐며 대우조선해양이 만든 잠수함 대신 프랑스 잠수함을 구입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라트 리드는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표면적인 이유일 뿐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인 프라보오 수비일토와 인도네시아 대통령 조코 위도도 사이의 정치적 긴장이 조정됐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책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정치적 라이벌인 이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이 지시한 참선 프로젝트에 태클을 걸고 있다는 거죠. 계약 취소 가능성이 전해지자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분노했습니다. 인도네시아나 똑같이 믿지 못할 대상들이 있다. 저희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친유럽파라 KF-X 취소하고 유로파이터로 바꾸고 잠수함도 취소하고 프랑스 젯로 바꾸자고 언플 신나게 하고 있을 인이는 KF-X 잠수함 등에서 트집 잡아 발되고 있다. 보내줘 라드 남된다. 전화라도 봄지 정치권 양따로 논다. 달기 들기득권과 이권이라면 계약좀 뒤집는 건 장난이다. 얘네들은 먹튀 뒤통수 전력이 있어서 못 믿겠다. 네티즌들이 뭐 키우는 하며 분노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례가 많기 때문이죠. 인도네시아는 진단키트 먹기 토시 전했습니다. 지난 4월 대우조선의 형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인도네시아 국방부에 1만의 분량의 진단키트를 기증했습니다. 무려 수출이 아니고 기증입니다. 이 당시 지원된 한국산 진단키트는 정확도 95% 이상을 자랑하는 제품이었습니다. 한국은 방위산업 최대 협력국인 인도네시아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진단키트를 지원했습니다. 앞서 2011년, 2019년 대우조선 해양이 잠수함을 세척식 수준 1도 있으니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네시아는 진단키트는 홀랑 바다가 놓고 대학을 파탄하겠다며 운을 띄우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미 우리 기술은 밥 빼먹고 이제는 한국 없어도 독자적으로 만들 정도로 기술력을 쌓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대우조선의 양이 지난 2011년에 수주한 잠수함 세척 중 부착은 이미 인도네시아의 인도테코 나머지 한 척은 인도에서 조립을 진행합니다. 대우조선의 양은 이 잠수함을 3등분해서 배 실어다가 인도네시아 조립 공장에서 용접을 하는 겁니다. 이 네티즌은 이미 현지에서 기술 유출이 발생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더군다나 2019년에 추가로 따는 수주에서 세척의 일부 모듈을 인도네시아 제작사가 생산합니다. 세척 중보척은 이 인도네시아 제작사에서 조립할 전망이 여러모로 의심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돈을 모두 지불하고 장보고급을 샀냐? 그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이번 사업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 이자금을 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이 수출은 이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초장부터 돈이 없다고 빠드득 느꼈고 그 결과 바로 100% 9명 지원으로 수출이 이루어진 겁니다. 문이 없는 개발도상국들은 신용 등급도 나락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무기를 사고 싶은데 돈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없는 경우론을 빌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사려는 조금 돈이 없고 팔려는 쪽은 팔고 싶어하는 간극을 메꾸기 위해 수출 금융이 생겨났습니다. 신용등급 잘 나와봐야 BBB 등급인 인도네시아에 1조가 넘는 돈을 담보 없이 빌려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산 장보고 세척을 사는데 쓴다는 조건이라면 빌려줄 수 있다는 기수출 9명의 2조, 우리나라는 수출은행이나 산업은행 같은 구체은행들이 이를 담당합니다. 개도국 잘못 만나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것보다는 나라에서 정해진 날짜에 도움받는 게 하는 쪽에도 이득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 정부는 대금을 못 받는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수출입은행의 지분 구성은 대한민국 정부 66.27%, 한국산업은행 23.87%, 한국어는 9월 8일 6%입니다. 대한민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은행이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인도네시아의 대금 100%를 빌려줘서 그 돈으로 잠수함을 산 겁니다. 수출 금융 지원은 보통 85%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좀 땡겨주면 90%까지 올라가긴 하지만 100%까지 땡겨준 건 기사에 나올 만큼 정말 특별 대우를 해준 거죠.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돈을 착착 밟는 믿을만한 국가인지 의문입니다. 경바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먹기회로
영국은 90년대 토 수출 부중국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호크기와 스콜피언 전차를 수출했습니다. 이 기관이 보증 와서 주면 영국 민간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합니다. 당시 대금은 요즘 환율로 한화 1조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습니다.